안녕하세요. 행복한 집 솔라하우스 솔라우스입니다. 요즘 부동산 때문에 나라가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찬반이 뚜렷하게 갈리고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전문가들 역시 의견이 반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집값이 아무리 내린다고 해도 10억짜리 집이 5억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이 10년을 허리띠 조르고 모아도 1억을 모으는 것이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돈이 좀 모였다 싶을 때 자식이라도 생기면 자식들 먹이고 입히는데 버는 돈이 다 들어가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는 왜 평생을 모아도 살 수 없는 아파트에 목을 매야 할까요? 우선 이 영상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부형들에게는 맞지 않는 영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도심지에 있는 아파트에만 목맬 것이 아니라 전원생활에도 한번 눈을 돌려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학부형들에게는 이 영상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아이들의 학군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건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전원생활을 해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심지 아파트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마당이 있는 집에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원주택의 평당 건축비라는 것이 의미 없다는 말을 지난번에 한 적이 있습니다. 집이란 것이 사람이 입는 옷과 같아서 5,000원짜리 티셔츠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0만원짜리 티셔츠를 꼭 입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본인의 기호에 따라서 건축비는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런데 싸게 지어도 살만한 집을 지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건축기술이 발달했고 자재비가 싸졌고 또 유튜브 등을 통해서 건축주들이 똑똑해졌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은 평당 건축비가 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1, 2층 합쳐서 40평인 주택의 건축비가 2억 정도 들었으니까요. 단층으로 짓고 또 뺄 것을 좀 더 뺀다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건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도심지에서 떨어진 도회지에 저렴한 땅을 골라서 주택을 지으면 도심지 아파트를 사는 금액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파트 값은 떨어져도 땅값은 안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아파트 값은 날이 갈수록 떨어질 수 있지만 어중간한 위치라도 땅을 사놓고 집을 지으면 땅값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당에 있는 집의 장점은 안 살아본 사람은 정말 모릅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잊을만 하면 올라오는 글이 있습니다. 1000평 가까이 되는 부지에 80평짜리 저택을 지어서 살면서 잡초 때문에 힘들다, 난방비 폭탄, 벌레들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산다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글에 공감하면서 아파트에 사는 게 최고라고 하는데 이런 사례는 정말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판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화단은 가꿀 수 있는 만큼만 배치하고 나머지 면적은 자갈이나 판석, 시멘트 등으로 깔아두면 깨끗하기도 하고 잡초, 벌레 걱정에서 많이 해방됩니다. 그리고 요즘 건축의 기밀 시공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집안에 벌레들이 어지간해서는 출몰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마당의 단점들이 해결되고 나면 마당 있는 집의 장점은 정말 많습니다. 손주들이 있는 분이라면 시골에 마당이 있는 집은 아이들이 놀기가 좋고 또 언제든지 가고 싶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집이 됩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 친구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적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다시 놀러 오고 싶다고 해서 고기들을 막 싸들고 다시 놀러 온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께서는 귀찮은 일이겠지만 본인들의 손주라면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애들이 안 가고 싶어서 문제지 또 가고 싶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집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라면 마당은 활용도가 더 많아집니다. 저희처럼 마당에 지붕을 씌워 놓으면 운동기구들을 배치할 수도 있고요.
또 본인의 작업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테이블만 놓으면은 금방 야외 식당으로 변신하게 되죠. 그리고 반려동물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마당이 있는 집만큼 좋은 곳이 없습니다. 강아지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고요. 고양이들도 한 번씩 나가서 쬐는 햇빛을 보고 있으면 정말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냉난방비가 생각보다 많이 안 들 뿐더러 저희 집의 경우에는 아파트보다 훨씬 더 저렴합니다. 전원주택의 단점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제일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난방비 폭탄인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축 기술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고 또 단열에 대해서 어지간한 건축주들은 정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택의 난방비가 예전만큼 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집들이 옹기종기 붙어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열 손실이 적겠지만 요즘 많이들 짓는 타워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또 이런 장점이 적어지죠. 전원주택의 경우에 주택용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게 되면은 여름철 냉방비 걱정도 해소됩니다. 요즘 여름철 누진세가 완화되고 또 에어컨의 효율이 올라가면서 예전만큼 냉방비가 걱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름철에 에어컨 트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면 평소에는 몇천 원 단위의 전기요금이 나오고요. 또 여름철에 에어컨을 계속 틀어도 2만 원 내외의 전기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아파트보다는 훨씬 쾌적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아파트처럼 달달이 들어가는 관리비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가 많이 절감이 되죠. 물론 본인이 집의 관리를 다 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지만 이것은 집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짊어져야 되는 부담이 거의 없을 수도 있고 매일매일이 중노동이 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똑똑하게 지으면 아파트보다 훨씬 더 편안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텃세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에 시골 마을에 지자체의 어떤 관리가 잘 되지 않을 때 마을 자체에서 마을 공동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생겨버린 마을 발전 기금이라든지 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것도 대부분이 옛날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이웃 사람들 지나가면 뭐 보이면 인사나 하고 지나갈 정도이지 저희도 그 집에 관심이 없고 그분들도 저희한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옆에 텃밭 가꾸시는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저희가 먼저 인사를 하니까 또 키우시는 채소를 좀 나눠주셨고 저희도 또 과일로 답례를 하니까 오히려 더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시골 인심에 장단점이 있고 또 이것을 단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이제는 그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외지인들이 들어가는 요즘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용지를 보러 가실 때 부동산에 그 이야기를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이장을 만나보는 것도 그런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을 텃세 운운하시는 분들 중에 보통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를 퍼다 나르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도심지에 사람 북적거리고 사는 것보다 훨씬 한적하고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마스크를 안 쓰고 돌아다닐 수 있는 편안함은 이런 주택이 아니면 힘들죠. 다섯 번째,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제발 전원주택 생활하신다고 나는 자연인이다 따라할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땅값을 약간 더 주고라도 차 타고 마트 오갈 수 있는 정도 거리, 또 쓰러지면 119 불러서 2차 병원 정도는 갈 수 있는 거리로 입지를 선정하십시오. 저희 집은 차를 타고 마트는 10분 정도 걸리고요. 2차 병원은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10분 정도 거리에는 맥도날드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지는 못하지만 CGV도 있습니다. 이 정도 입지라면 도심지를 살아도 차 막히는 거 생각하면 마트나 병원 가는 시간이 오히려 짧은 것 같고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도회지로 가게 되면은 땅의 가치를 보존받기 어렵습니다. 요즘같이 아파트 값이 폭등하는 시대에 꼭 도심지 아파트가 아닌 한적하고 편안한 전원생활을 한번 고려해 보신다면 젊은 분들이라면 활기차고 재밌는 생활,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아파트 값을 절감해서 놀러 다닐 거 다니고 또 조용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원생활 단점 영상을 몇 개나 찾아보고 주택 건축을 결심했는데요.
막상 짓고 나서 보니까 그분들이 놓친 부분들이나 준비가 미흡했던 부분들을 피하니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도 이 사이트 저 사이트 가보고 또 최저가 사이트에도 가보고 비교해서 사는 것처럼 정말 무수하게 쏟아지는 정보들도 조금 열린 마음으로 한번 이것저것 보고 본인이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것에는 정답이란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한테 제일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인터넷, 유튜브의 정보만 너무 믿을 것이 아니라 발품만 조금 판다며 아파트보다 편안한 생활, 또 가족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 만들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왼쪽에 구독 버튼과 오른쪽에 다른 영상도 보고 가세요.